네, 세 번째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EO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O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시회란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PE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PC와 PEO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PEO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EO의 업무는 전시회를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전시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전시회란 특정한 물건을 벌려 차려놓고 일반인에게 참고가 되게 하는 모임이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회 종류는 B2B, B2C로 나눠지는데, 아시다시피 B2B는 기업과 기업의 매칭 전시회로 보실 수가 있고요. B2C는 기업과 소비자의 매칭 전시회로 볼 수 있습니다. B2B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기계대전, 그리고 부산 컨텐츠 마켓, 부산 의료기기 및 의료 설비 전시회, 뭐 철도 물류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전시회는 사실 그쪽 종사자가 아니면 딱히 가서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이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전시회죠. 그렇기 때문에 B2B로 보시면 되고요. B2C는 여러분들이 가면 좋아하는 행사들, 뭐 예를 들면 모터쇼나 지스타, 베이비페어, 반려동물 박람회, 카페쇼, 이러한 행사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서 마음에 들면 구매할 게 있으면 B2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시의 구성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고,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은 전시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도 다 전시회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산업 전시회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마이스에서 얘기하는 전시회는 이제 상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EO에 대한 이제 업무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행사 주제를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떤 행사를 우리 회사가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이제 주최 전시회를 1회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수익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 그냥 이거는 1회로 만족을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은 운영은 안 하지만 샐러던트 박람회라는 행사를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샐러던트가 뭐냐면 이제 샐러리맨과 이제 스튜던트의 합성어인데, 직장을 가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승진이나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해서 이렇게 자기 학습, 이제 자기 평생 학습 이제 전시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합니다. 주제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데, 이제 참가 부스는 당연히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 부대 행사로 세미나나 아니면 기타 뭐 토크쇼 이런 것들 어떤 걸 하면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샐러던트 박람회 할 때는 이제 뭐 꽃꽂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한참 그 저주파를 이용한 이제 운동을 하는 뭐 EMS의 이제 헬스 트레이닝 시스템이 도입이 됐었는데, 그거를 뭐 체험하게 한다거나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그 자격증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더 참가자들을 이제 매혹시킬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부대 행사나 프로그램을 이제 좀 더 기획을 하고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참가 업체를 모집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등록을 하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입니다. 왜냐면 부산에, 특히 부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했을 때 그러니까 효과를 많이 못 본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빨리 해야 돼? 나중에 안 차면은 또 할인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그 뭐라죠, 편견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뭐 좋은 자리를 준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금액을 좀 더 할인해서 이제 참가비를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혜택을 줘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사실 어떤 전시회든 1회, 2회, 3회 때는 검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참가를 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첫 회는 무료로 해서 이제 뭐 참가자들이 와서 이제 효과를 본 뒤에 그 다음에는 돈 내고 갈 전시회다 아니다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전시회들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첫 시작은 배고프게 시작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참가업체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모집된 이제 참가업체를 가지고 이제 존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세그먼트로 이제 공간을 나눌지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떠한 자리로 이제 이 업체를 배치를 할지. 근데 이게 업체마다 또 선호하는 자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입구 쪽에 배치를 해달라.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입구 쪽을 뭐 선호하는 이제 또 업체가 있고 나는 상담하고 조용한 게 더 좋으니까는 IT 쪽으로 빼달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업체 요구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업체 요구가 겹친다 하면은 이제 먼저 신청한 업체 위주 또는 이제 뭔가 사러 들어왔을 때 봤을 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들을 앞쪽으로 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전시회를 이제 주관하는 회사의 그 관점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와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 업체까지 모집이 되면 행사 홍보를 하는데요. 이때 행사 홍보를 할 때는 이제 어느 업체가 올 거라는 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다라는 게 나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온오프라인의 홍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바이어가 이제 좀 소속이 된 협회나 기관을 컨택을 해서 좀 단체 모객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만약에 B2C의 경우에는 뭐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좀 단체로 관람을 와달라. 아니면 뭐 이제 육아용품이면은 이제 뭐 맘카페 같은데 좀 단체로 오면 할인해 주겠다. 이러한 프로모션으로 이제 좀 참가자들을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필요 인력 교육하고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행사가 다 끝나면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 이제 정산을 하는 플로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총 5개의 단계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5단계의 업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제 기본 계획 단계는 이제 보통 2년에서 1년 5개월 전에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쓰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부대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단계에서 여기서 추가가 되어야 될 거는 이제 혹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앞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코의 행사를 하게 되면 백스코 대관비를 할인해주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되면 바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졌다 할 경우에는 내 돈을 들여서 전시장 대관비의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해야 될 만큼 빨리 시작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년도에 이거 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받고 난 뒤에 시작을 해도 되는 전시회인지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계획 단계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준비 단계는 보통 행사 디데이 1년 5개월 전부터 1년 전까지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좀 되게 큰 규모의 전시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은 작은 행사의 경우에는 좀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출품료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부스를 얼마에 낼 건지 이게 부스도 이제 기본 부스 뭐 3바이 3, 3바이 6의 가격이 있을 거고 이제 독립 부스의 공간만 내주는 이제 공간 사용료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로 할지 이 외에도 이제 뭐 수도나 가스나 뭐 전기를 쓴다 한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에 대한 가격을 다 측정을 해야겠죠. 그 뒤에 이제 인쇄 홍보물 제작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유치 단계입니다. 유치 단계는 1년에서 5개월 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간접 유치를 하고 참가 신청 및 참가 신청 홍보 및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우리 행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전 설명을 해서 저희 행사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사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난 여기 돈 내고 해볼래 또는 무료면 무료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참가업체를 좀 모집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이제 그 참가 신청 설명회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을 이제 그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수량이 맞춰지면은 이제 마감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부스의 추가 모집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유치 단계겠죠. 그리고 이제 전시회 개최를 하는데 개최 전에 준비 사항들을 준비를 하고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를 합니다. 여기는 참가자로 봐야 되겠죠. 참가자를 유치 홍보를 하고 이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개막하고 운영을 합니다. 전시회가 행사 끝나면은 이제 결산하고 결과 보고하고 자기 전시회에 대한 안내와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요 5단계로 전시회는 진행이 되고요.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PEO 전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PEO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O에 대해서 제가 일을 종사를 하다 보니 PEO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PEO의 전문가가 나온 이제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국의 전시 산업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는 건데요. 한국전람 이용규 대표님이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전시회는 많이 열리는데 왜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세계 대표 전시회가 한국에는 왜 없는지 그리고 전시 선진국인 독일과 한국은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다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대표님 제가 알기로 590회 1년에 590회의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전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뭐 1년에 365일로 계산하면 매일 전국에서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딱히 크게 이렇다 할 만한 주목할 만한 전시회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죠. 전시회의 개수와 전시회의 경쟁력 간의 관계, 그거를 좀 너무 많은 전시회가 매년 열리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전시장 아까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 340만 스퀘어미터고 저희 30만 스퀘어미터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가 10배인데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신 독일의 전시회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면 세계 넘버원 전시가 10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유사 중복 전시회가 난립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대표 전시회로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그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전시장별로 가동률과 또 같이 견줘 볼 때는 과연 전시회가 조금 열리는 게 좋냐, 많이 열리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장 입장에서는 전시회가 1년 내내 있어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많은 게 아마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전시회의 적정 가동률은 저희가 40%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전시 코엑스의 가동률이 8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킨텍스는 60%가 넘으니까 포화 상태라 배정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하겠다는 경우는 많은데 다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맣거나 유사 전시회가 많으니까 경쟁력을 저희가 잃고 있는 거죠. 반면 독일은 아까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전시장에서 열 몇 개밖에 안 합니다. 그 열 몇 개 중에서 적어도 4-5개는 전 세계 넘버원 전시회가 나옵니다. 아주 독일이 전시 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그걸 전시장 배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 아주 지금 진짜 중요한 네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전시장들은 많은 전시회를 유치해서 1년 내내 네. 가동시키면 그게 수익이 많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모터쇼를 해보니 우리는 입장료가 10,000원이잖아요. 싼 건 5,000원 받고 있는데 MWC 이 경우는 제일 싼 표가 100만 원, 비싼 표는 65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임팩트 있게 개최를 하면 거기서 수익 창출이 와장창 되는 데에 비해서 뭐 한 10개, 20개 전시회 개최 안 해도 그 수익으로도 충분히 전시장 운영이 되고 남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000원씩 받는 전시회를 그냥 1년 내내 개최하면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난립돼서 경쟁력 없는 전시가 왕창 생기고 있다.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또 그 배후로 가면 뒷면으로 가면 전시장을
놨더니 대부분의 전시장이 지자체 이런 데가 정부, 중앙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집니다. 적자가 나면 큰일이죠. 의회에서 뭐, 지방의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흑자를 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독일은 제가 듣기에는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전시 상공회의소하고 전시장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 자체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네. 전시회를 통한 그 수입이 시 재정의 10분의 1을 가까울 정도로 뒤셀도르프 같은 경우입니다. 전시회로 인한 수익, 여타 수익이 관광과 기타 입장료, 뭐 기타 수익이 크니까 이 전시회 배정에 대해서 느긋하게 1년에 10몇 개씩만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PCO와 PEO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PCO의 업무는 주최 측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행의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EO는 본인의 아이템으로 전시회를 진행하는 주체가 된다, 뭐 주체 주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는 이제 주최 측 예산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PCO가요. 그리고 PEO는 이제 본인의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뭐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PCO는 자기 예산을 들여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으로 이걸 진행하고 남는 인건비나 이제 수익적인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EO는 얼마가 벌릴지는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알지만은 일단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자기가 다 부담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O의 장점은 예산에 대한 리스크가 작겠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배움과 성장의 폭이 향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이제 전시를 하지 않고 그 회의나 이제 컨벤션 하는 경우에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자력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서 나는 원자력 행사 말고는 다른 거 안 할 거야 했을 때 회사가 살아남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교육 관련된 행사도 하고 원자력 관련된 행사도 하고 이제 의료 관련된 행사도 하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IT 관련된 행사도 하고 다양한 분야 행사를 합니다. 그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는 그 분야의 트렌드나 이제 현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얘기하는 말인데 우리는 찢어진 백과사전 같아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분야의 대화가 나와도 이제는 이거 아는데 이거 우리 행사했었는데 이번 트렌드 주제는 뭐였는데는 알지만 전문적으로 갔을 때는 요까지만 알아라고 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화가 된다라는 게 이게 직업은 저도 이제 10년 차가 넘었는데 10년이 쌓이면 서당계 3년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P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의 흥행 시 고정적 수익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이 명확하고 타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시회가 흥행하면은 이제 벌어가는 이제 그 비용 대비의 수익률이 팍팍팍 올라가겠죠. 이거는 뭐 저희 이제 PCO 같은 경우에는 내수율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전체 금액에서 회사 수익이 퍼센테이지가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PEO 같은 경우에는 잘 될 경우에는 이 행사가 계속 커지면은 이제 그 수익의 폭이 엄청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터치를 받지 않아요. 이게 사실 저희는 제일 부럽긴 한데 저희 PEO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디자인해서 이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디자인 가면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자기 회사 내에서의 결정이 되면 그걸로 진행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최 기관에 이제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 반영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PEO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단점은 이제 PCO는 수익의 폭이 한정적이고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뭐 PEO의 장점이 이제 우리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뭐 예산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대행사에서 전체 예산에서 이제 수익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30% 정도로 봅니다. 뭐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을 막 저희 마음대로 늘리게 되면은 행사의 내용이 컨텐츠가 부실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폭이 한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 행사 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할지 안 할지 뭐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다시 제로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로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매출은 뭐 작년보다 조금은 결과적으로 나아지겠지만 항상 불안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같이 코로나가 생긴 경우에는 사실 뭐 저희 쪽에 원래 나와야 되는 이제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에도 없었고 이 계획을 하반기에 또 들고 왔을 때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생회사의 경우 용역 수주 폭의 한계가 발생을 하고 동종업계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뒤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회사가 이제 입찰이 뜨고 나서 이제 그 경쟁 PT라죠. 경쟁을 하는데 회사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량적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생과 이제 뭐 10년 된 회사와의 갭이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에서 그 회사를 못 뛰어넘으면은 기획서를 아무리 잘 써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생 회사는 좀 처음에 힘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종업계 간의 경쟁이 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5팀, 많게는 10개 팀이 이제 PT에 들어가서 선정된 한 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그때 썼던 그 제안서 썼던 이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출력비 이런 부분들을 다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이제 또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이제 입찰이 많이 안 나온 경우에는 이제 행사 입찰이 하나가 뜨면은 이제 좀 메이저 업체들도 다 달려들고 밑에 있는 마이너 업체들도 달려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살아남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PEO의 단점은 이제 예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높고 업무가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는 3회째까지 이어온다라고 보면은 이제 수익은 이제 창출을 못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 외에 지분 2채 팔아야 된다. 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는 비용이 많고 대관비 같은 경우도 이제 행사 끝나고 드릴게요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잘 되든 말든 대관비나 상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PEO 지원 사업들 중에 이제 대출 금리를 낮게 좀 해주는 그러한 이제 지원 사업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을 해서 대박 나면 이제 수익이 좀 뭐 포텐이 터지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쪽박을 차면은 이제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업무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네들 일만 하다 보니까는 약간 자기네들의 테두리에 갇힌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PCO의 경력 10년 차와 PEO의 경력 10년 차를 비교를 했을 때 PEO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영업의 스킬은 PEO 쪽이 좀 더 뛰어나요. 근데 프로그램 툴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이제 그 소화할 수 있는 한계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PCO 쪽이 좀 더 높게 평균적으로 나타나지 않나가 제 생각입니다. 물론 PEO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PCO와 PEO의 위험 요소로 보시면 PCO는 성수기 비수기가 너무 뚜렷한 게 위협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코로나가 오기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봄, 가을이 성수기고 여름,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 중에는 가을이 성수기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매출을 비교를 했을 때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매출과 이제 7월부터 12월 하반기의 매출을 비교해 봤는데 매출 차이가 진짜 거의 한 3대 7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하다. 이 뚜렷한 뭐 이유는 뭐 명확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 대행 베이스다 보니까 연말 연초에는 이제 뭐 기관에서도 이제 연간 그 예산 보고나 이제 다음 연도 이제 사업 기획 뭐 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O는 성수기 비수기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직원 관리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이제 비수기 때는 너무 일이 없고 성수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이 이제 변화되는 환경을 못 맞추는 직원들이 좀 이탈률도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업량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버티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이 이탈률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엔 저가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내가 저 회사보다 회사 점수가 뒤지고 뭐도 뒤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격이라도 싸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따야겠다. 뭐 이러한 이제 업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가 경쟁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이걸 모아서 우리끼리 제살 깎아 먹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우리의 수익은 같이 좀 지켜내서 이 선 내에서는 이제 출혈 경쟁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내용을 좀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PEO의 위험 요소는 이제 유사 전시회가 많아지고 이제 마켓의 변화와 무료 컨텐츠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유사 전시회는 말 그대로 뭔가 새로운 전시회가 나왔어요. 이게 잘 되면은 여기저기에 또 유사한 게 많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비페어입니다. 베이비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저 회사나 사실 PEO라면은 누구나 가지고 가고 싶은 행사예요. 왜냐면은 부스 판매가 가장 잘 되는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 되면은 대관 규정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다른 대관의 명칭을 조금 바꿔서 이제 대관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베이비 페어를 예를 들었을 때는 베이비 페어를 안 하는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자기가 베이비 페어의 이름으로 이제 대관을 건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켓의 변화인데 예전에는 이제 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산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뭐 IT 강국 코리아라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많이 사죠. 온라인으로 많이 사고 또 개인 판매상도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참가비를 내고 여기에 운송비나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참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은 뭐 SNS 광고를 하나 찍어서 이제 SNS 마케팅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그 오프라인에 이제 PEO가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 컨텐츠의 활성화인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심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사람들도 많고 행사라면은 좀 능동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가비를 내고 들어가도 어떻게 본전을 뽑는다고 해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나 이제 지자체에서 무료 참가 기업을 무료로 하는 전시회가 많다 보니 이런 이제 그 PEO의 전시회에 이렇게 참가비를 내고 들어와 달라고 하면은 부산시에서는 유사한 행사를 하는데 무료인데 왜 우리는 돈 주고 가요? 그럼 안 가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업체 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PEO가 많이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소리를 그렇게 내죠. 부산시에서 무료 참가 행사를 하면은 우리 같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좀 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PC와 PEO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PEO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PEO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한국전람 이영규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한국 전시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PC와 PEO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행사를 가장 편하게 접하시는 게 참가자로 가시거나 또는 현장 진행 요원으로 많이 가셔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 행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러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조금 캐치를 못하고 좀 소홀히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내서 내가 기획자,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면은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요시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학생 때부터 좀 가져가시면 나중에 면접을 하시거나 기타 이제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회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저희 2주차의 그 교육을 모두 마치고요. 원래 2주차의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글로벌 트렌드, 마이스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는 다음 3주차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